안녕하십니까? 숲과농장 자연농부 임종갑입니다. 오늘 주제를 다루기 전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에 서울에서 국민건강식 보급운동센터라는 간판을 내걸고 국민건강을 위한 바른 먹거리 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고학생인 저에게 가난동고등학교 김용기 장로님께서 종잣돈을 마련해 주셨고 지인들이 도와주셔서 2년 동안 이 운동을 펼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용기 박사님이 앞으로 변함없이 힐링 사역을 꼭 해야 한다면서 격려문을 다음과 같이 써주셨습니다. 억세게 자라서 꿋꿋이 서고 힘차게 나아가라. 그리고 용기를 많이 주시고 특별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쓰던 스티커가 딱 한 장 남아있어서 증거가 됩니다. 통곡물의 세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국민건강식 보급운동이 거창한 것처럼 들리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일원으로 우리 밀과 현미 그리고 국산 콩을 주제로 한 통곡물을 전체식으로 섭취하자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원래 에덴의 먹거리인 씨 맺는 광합성 자연식물이 생명식이라는 것을 도시인들에게 부각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원종 먹거리 종자가 변질될 것인데 원종 씨앗을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GMO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조금 먼저 나간 것 같은데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틀림없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보았고 이런 저희 주장에 김용기 장로님께서 공감하시고 지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에 입각한 오리지널은 시간을 초월해서 변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생명의 음식, 반생명의 음식은 대쟁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전화로 상담을 하시면서 이런 때에 건강을 보장하고 면역력을 확실하게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무슨 효소나 어떤 비방으로 조제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또는 신비한 생물 주스나 어려운 외국으로 포장된 그 특별한 영양제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또 송금을 할 테니 그런 것을 보내달라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죄송하게도 저희들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천연약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신나고 기쁜 일입니다. 면역 치유식품, 오늘 소개하는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면역 치유식품이 되면서 사람을 살리는 신비한 먹거리가 되는 바로 콩입니다. 씨앗을 연구하고 다루는 농부의 입장에서 그리고 영양 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콩은 참으로 놀라운 잠재력과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하늘이 내린 먹거리가 확실합니다.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희를 찾아오는 환우들에게 저는 콩을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암과 여러 어려운 질병으로 고생하던 많은 환우들이 콩 섭식을 통해서 기적같은 결과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콩 한 가지가 만든 현상은 아니지만 영양 면역식과 치유식으로 콩이 그 중심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콩이 조혈, 청혈, 해독, 순환, 그리고 영양균형과 면역균형, 활력과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중추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제가 2012년에 가정과 건강이라는 잡지에 사람을 살리는 농업과 생명의 먹거리에 대해서 1년간 칼럼을 썼는데요. 그중 콩에 대해서 쓴 제목은 하늘이 내린 식물 다이아몬드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월가남 잡지에는 콩은 치유식의 중심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두 잡지의 콩에 대한 글 서두를 똑같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딱 한 가지 작물을 재배하라고 한다면 나는 두말 없이 콩 농사를 선택할 것이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 위에 콩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농산물이 또 무엇이겠는가? 지금도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도 저희의 대답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먹거리가 다 중요하지만 콩의 가치를 크게 강조하고 싶은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고향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콩 한 알이 내게 오기까지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배어있고 하늘과 땅의 에너지와 광합성 작용이 어우러져서 맺어진 결실입니다. 콩을 볼 때마다 보약처럼 보이고요. 보물과 반짝이는 보석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물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생명의 먹거리, 광합성 자연식물을 섭취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통째로, 골고루,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가지 종류나 단일 성분에 치우치는 것은 균형 잡힌 영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콩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닌가요? 콩은 필수 지방산도 풍부하고 인체가 합성하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골고루 다 포함하고 있는 진정한 또 온전한 영양 밸런스 식품입니다. 예전에 교도소의 식재료가 빈약해서 질병이 많았는데 콩밥을 적용한 후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도소 가는 것을 콩밥을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콩의 영양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썼던 내용도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콩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콩을 좀 더 잘 섭취하는 그 중점적인 일에 방점을 두고 제 아내가 마지막 부분에서 항암 면역 치유식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나 좋은 영양식으로 잘 드시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분량이 너무 많은 일반 두유나 좋은 성분을 많이 걸러내버리는 두부보다는 콩 전체를 온전히 최대로 활성화해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한 가족이 이렇게 적용한 결과 수년 동안 괴롭히던 아토피와 만성 피로가 2달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또 대장암 환우 한 분은 많이 회복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화로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영양균형과 면역 기능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방암 환우들 중에는 콩 섭취를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바라콩 스무디를 3-4개월 상식한 분들이 암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분들 스스로 천연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은 자신의 몸을 살린 신비의 물질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일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확신을 갖고 적용한 분들은 생명의 먹거리를 온전하게 적용할 때 내 몸속의 의사를 도와서 자체 치유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최근에 콩 속 물질인 제니스테인의 암세포의 영향을 차단하는 신생혈관 억제제가 들어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보고도 있습니다. 콩 단백질이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효과입니다. 대장암, 간암, 폐암, 그 외 다른 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장암 억제 효과에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것이 방지된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카톡은 미국에 있는 제 아들이 엄마와 대화한 건데요. 작년 여름에 저희가 미국에 가서 프로그램을 할 때 참석한 분이 면역 치유식으로 콩 스무디 만드는 것을 배워서 암으로 투병 중인 친구에게 제공했는데 암이 나아버렸다는 전갈입니다. 다른 먹거리의 활용은 인종과 나라와 국적을 초월해서 아무 부작용도 없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콩이야말로 모든 질병 예방과 치유에 필수적인 먹거리이고 최고의 보약으로, 보양식으로, 영양식으로, 두누음식으로 그리고 코로나와 암에 대항하는 면역식으로 추천합니다. 코로나나 에이즈나 무슨 괴질 바이러스도 인체 면역 기능이 정상화되고 최적화되고 활성화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콩 치유 면역식을 잘 드시는 방법은 아침에는 대두나 검정콩이나 서리태 등과 같은 담백가가 높은 종류에다가
소량의 브라질넛이나 깨 그리고 견과류를 교대로 약간씩 첨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밤사이에 공복으로 인한 단식 효과에 담즙을 유도하게 되는 이점도 있어서 영양 밸런스도 맞추고 면역 기능도 올리고 자체 해독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점심때에는 녹두나 팥 또는 완두콩, 강낭콩 같은 단백질 함량이 낮은 종류가 좋습니다. 저녁에는 아예 단백질 성분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는 면역 치유식으로 콩을 발화해서 적용합니다. 콩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지만 발화하면 비타민뿐 아니라 좋은 성분들이 몇 배 또는 그 이상 증가되고 신비한 약 성분들이 발현되고 생성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발화콩에 대한 성분과 효능은 아직도 밝혀진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콩 종류 중 제일 작은 렌틸콩조차도 영양 덩어리인데요. 당뇨병과 또 다른 질병에도 아주 유효하고 장 건강과 면역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렌틸콩도 발화하면 항산화 성분이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의학 잡지인 랜셋에 발표되었습니다. 렌틸은 이미 영양분이 많이 농축된 콩의 한 종류다. 하지만 발화하면 그 안에 항산화 가루가 2배로 늘어난다.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발화콩에는 효소와 사포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도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이제 콩 스무디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화콩 스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발화대두 80g, 캐슈넛 50g, 브라질넛 4알, 그리고 들깨 20g입니다. 모든 콩 종류는 발화해서 생명력과 영양분, 약성분은 활성화시키고 흡수력은 최대화시켜 활용하고 견과류와 깨 종류는 볶지 않는 생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생수는 500ml 준비했는데요. 물은 무기미네랄 농도가 낮은 정수된 물을 활용하여 관절이나 모세혈관에 무기미네랄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볶은 소금 4분의 1티스푼 준비했는데요. 바다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오염원을 최대한 저하시킨 볶은 소금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구운 것일수록 더 좋겠지요. 아카시아 꿀 1스푼 준비했습니다. 음식에 활용하는 단맛은 광합성 자연식물에서 얻는 꿀인데요. 향이 약한 아카시아 꿀을 활용합니다.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콩이라도 한 종류만 국한시키지 말고 매일 다른 종류로 돌려가며 활용하시고 깨 종류와 견과류 종류도 다양하게, 그러나 한 끼에는 단순하게 적용하면 단백질과 기타 유익한 영양 성분이 과부족 없이 균형과 조화를 자연스럽게 이룹니다. 먼저 좀 깊거나 큰 용기에 콩과 깨, 견과류를 넣고 물을 부어 끓이겠습니다. 시중에서 사는 견과류는 제가 한번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들깨는 미리 씻어서 말린 것을 생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의 재료의 양이면은 제가 2컵 정도의 물 500cc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콩의 껍질들이 뜨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약이 되므로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끓이시면 됩니다. 점은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잠깐 한눈 팔면 바로 끓어 넘칩니다. 센 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낮춰서 한 2, 3분 정도 더 끓이시면 발악콩은 아주 쉽게 익습니다. 소금과 꿀은 재료가 익은 후에 갈면서 기호에 맞게 약간씩 적용하면 되고요. 할 수 있으면 곱게 갈리는 기구를 활용하여 재료들의 입자가 고울수록 흡수가 용이한 약이 되는 발악콩 스무디가 됩니다. 드시는 양은 밥 공기에 반 공기 정도, 정식 식사 시간 전에 침과 잘 섞이게 씹듯이 드신 후 바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구를 활용해서 미리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묽거나 되직하지 않게 아주 알맞게 잘 되었습니다. 습기가 있는 음식은 가능한 먼저 드시는 것이 소화에 이롭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수분이 충분한 발악콩 스무디를 먼저 먹으면 찌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영양이 충분한 것은 물론이고 소화와 흡수가 매우 용이하며 적용한 환우분들은 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든든하며 지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발악콩 스무디를 적용하는 분들은 항암제의 부작용이 월등하게 감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